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살면서 이 말 수백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술자리에서 혹은 고된 하루를 마치고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이 말을 읊조렸을지도 모릅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울증에 걸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재벌이 있고, 돈이 없어도 산골 오지에서 행복하게 웃는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돈은 없어도 마음만 편하면 된 거지.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이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애써 외면해왔던,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가장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해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마음을 아주 찢어지게 아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난 후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돈을 대하는 태도는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겁니다. 썸네일을 보고 클릭하신 분들 아마 가슴 한구석이 뜨끔하셨을 겁니다. 폭풍우 속에 우산도 없이 떨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마치 미래의 내 모습 같아서, 혹은 현재의 내 모습 같아서 두려우셨을 겁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작은 행복조차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정의를 내릴 겁니다. 돈은 사치품을 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돈은 샤넬백을 사고 람보르기니를 타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돈은 이 잔혹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패이자 산소입니다. 본론 1, 과학이 증명한 잔혹한 진실 마이너스 가난은 고통을 증폭시킨다.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수많은 데이터와 뇌과학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 교수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를 연봉 9천만 원까지는 돈과 행복이 비례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인용하며, 거봐,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잖아 라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은 그 뒷부분에 숨겨져 있습니다. 카너먼 교수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의 질이 무한정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삶의 고통과 불행의 질은 압도적으로, 그리고 처참하게 높아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불행을 맞닥뜨립니다. 질병, 사고, 이혼, 실직, 부모님의 치매. 이런 것들은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신은 돈이 많다고 해서 불행을 피해가게 해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불행이 닥쳤을 때 통장에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크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는 명백합니다. 우리 뇌는 생존을 위협받는 스트레스를 느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적당한 코르티솔은 긴장감을 주어 위기를 극복하게 하지만, 만성적인 코르티솔 과다 분비는 뇌세포,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파괴하고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맹독과 같습니다. 가난은 24시간 365일 내내 이 독극물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카드값 막으려면 누구한테 빌려야 하지? 아이 학원비가 또 밀렸는데 원장님 얼굴을 어떻게 보지? 이 끊임없는 돈 걱정은 여러분의 뇌를 만성적인 전시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가난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감은 사람의 IQ를 평균 13점이나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는 하룻밤을 꼬박 세운 것과 같은 인지 능력 저하입니다. 가난하면 멍청해져서가 아닙니다. 뇌의 처리 용량, 즉 대역 폭밴드위드스이 온통 돈 걱정으로 꽉 차 있어서 정작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복권을 사고 사기를 당하고 당장 눈앞의 쾌락을 위해 술을 마십니다. 이게 그들의 인성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뇌가 돈 걱정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두통이 와도 부자는 좀 쉬어야겠네.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자 하고 병원에 가지만 가난한 가장은 지금 아프면 안 되는데 내일 출근 못하면 일당 날아가는데 MRI 찍을 돈이면 아이들 고기를 몇 번 사주는데 하며 진통제 2알을 삼키고 버팁니다. 그러다 병을 키웁니다. 이래도 가난이 낭만입니까? 가난은 인생의 작은 생채기를 치명상으로 바꾸는 가장 잔인한 고통 증폭기입니다. 본론 이 당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진짜 폭풍 후 마이너스 자녀편. 좀 더 피부에 와닿는 뼈 아픈 이야기를 해볼까요? 특히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분들, 눈을 크게 뜨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고 상상해 봅시다. 백혈병이나 희귀병 같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병 말입니다. 수술비와 치료비로 당장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됩니다. 이때 통장에 수십억 원이 있는 부모와 당장 내일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과연 같을까요? 부자 부모는 오직 아이의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데려와 주십시오. 미국이든 독일이든 가장 좋은 약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손을 잡고 걱정 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너는 낫기만 해라고 말하며 온전히 사랑만 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고열로 신음하며 울고 있는 그 순간에도 머릿속으로는 지옥 같은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대출은 이미 꽉 찼는데 집을 팔아야 하나? 전세 보증금을 빼면 우리 가족은 어디로 가지? 친척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나? 심지어 무의식 저편에서는 이런 끔찍한 생각마저 올라옵니다. 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차라리 자식이 아픈 것만으로도 억장이 무너지고 피눈물이 나는데 돈 때문에 자식을 살릴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는 그 무력감. 내 무능력이 내 아이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 공포.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생지옥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까? 대학병원 소아암병동에 가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치료를 중단하고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부모들의 피 끓는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 순간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내 아이의 생명줄이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썸네일 왼쪽 그림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우산 하나 없이 떨고 있는 가족의 모습. 그 비참하고 무력한 가장의 표정이 바로 돈 앞에서 무릎 꿇은 여러분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 벌기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이 정도면 먹고 살 만하지라고 자위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저 차가운 빛 속에 그 어떤 보호막도 없이 맨몸으로 세워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법적인 죄는 아니죠. 하지만 가난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장 비참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 수 있는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본론 삶 늙고 병든 부모님 앞에서 마주하는 비참함.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강인했던 아버지, 따뜻했던 어머니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누군가의 수발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시거나 거동이 불가능해지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달에 수백, 수천만 원 하는 최고급 실버타운이나 전문 요양병원은 냄새부터 다릅니다. 호텔 같은 쾌적한 시설, 24시간 대기하는 전문 간호 인력, 영양 잡힌 식단, 그리고 존중받는 대우. 그곳에서 부모님은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편안하게 지내세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요? 뉴스에 나오는 간병인이 노인을 학대하고 기저귀도 제때 갈아주지 않아 욕창이 생기는 냄새나고 좁은 싸구려 요양병원으로 부모님을 모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부모님을 내려놓고 돌아 나오는 길, 여러분의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미안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라며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더 잔인한 현실을 말해볼까요? 형제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병원비 더 내라.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왜 나한테만 그러냐? 돈 앞에서는 효심도 우애도 산산조각이 납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님의 장수조차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느껴지는 끔찍한 순간이 오고야 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키우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런 비참함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돈은 부모님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드리는 가장 강력한 효도입니다. 본론 사가난이 갈라놓는 부부, 그리고 사랑의 유효기간.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돈은 없어도 된다고요?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사랑만 있으면 행복하다고요? 네, 신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혼 사유 1위는 성격 차이가 아니라 경제적 문제입니다. 사실 성격 차이라고 포장된 대부분의 이유도 깊이 파고들면 돈 문제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은 예민해집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밖에서 굽신거리며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서만큼은 쉬고 싶은데 아내가 돈 좀 아껴 써라, 학원비가 올랐다고 바가지를 긁으면 화가 폭발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마트에서 콩나물값 500원을 아끼려고 애쓰는데 친구 남편은 승진해서 해외여행 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남편이 원망스러워집니다. 당신은 왜 이것밖에 못 벌어와? 너는 집에서 뭐 했어?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고 존중은 사라지고 경멸만 남습니다. 가난은 창문으로 들어와서 사랑을 현관문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돈이 있는 부부는 싸워도 풀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다녀오며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부부에게는 싸움을 멈출 여유 공간조차 없습니다. 좁은 집에서 좁은 마음으로 부딪히며 서로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배우자의 미소를 지켜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 타령만 하지 말고 통장을 채우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의 경제력은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매력이고 신뢰입니다. 본론 오도는 쾌락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방패다.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졸부처럼 돈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명품으로 휘감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며 남들에게 나 좀 봐줘라고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그런 것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진짜 이유, 뼈를 깎는 노력으로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굴해집니다.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상사 앞에서도 당장 다음 달 카드값과 대출이자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내 자존심은 짓밟혀도 상관없지만 내 가족이 굶으면 안 되니까요. 이것이 자본주의 노예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먹고 싶다는 것, 배우고 싶다는 것을 돈 때문에 안 돼, 참아라고 말할 때 느껴지는 그 깊은 자괴감. 아이의 꿈을 돈 때문에 꺾어야 할 때 부모로서 느끼는 그 처참한 심정. 이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방패입니다. 썸네일 오른쪽에 저 거대한 황금 방패를 보십시오. 저 방패 뒤에 있는 가족들의 표정이 얼마나 평온합니까? 저들은 돈이 많아서 매일 파티를 열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바깥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경제 위기가 와도 누군가 아파도 우리 가족의 안정과 평화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 단단한 안도감이 그들을 미소 짓게 만드는 겁니다. 돈은 우리에게 애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 자유,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을 자유. 그리고 내 가족을 위협하는 모든 불행으로부터 그들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이 가져야 할 진정한 능력이고 책임입니다. 본론 6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명백하고 잔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자가 되기를 주저할까요? 왜 부자를 욕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돈 때문에 고통받는 모순 속에 살까요? 바로 여러분 무의식 깊은 곳에 박혀있는 잘못된 세뇌, 청빈 사상과 착한 사람 콤플렉스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돈 밝히면 못 쓴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알아. 부자들은 다 뒤로 나쁜 짓 해서 번 거다. 가난해도 마음 편하고 정직한 게 최고다. 드라마와 영화는 가난하지만 착하고 정의로운 주인공과 돈은 많지만 탐욕스럽고 비열한 악당의 구도를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가난 성구드, 부하기벌이라는 잘못된 공식을 맹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돈을 버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내면 천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돈은 없지만 착하게 살았어라는 도덕적 우월감 하나로 가난을 합리화하며 위안을 얻습니다. 제발 그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가난한 것이 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무능력한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인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했고 세상의 가치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부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착한 사람이라면 돈은 여러분을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위대한 선인으로 만들어줄 증폭제일 뿐입니다. 돈이 없으면 기껏해야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지만 돈이 있으면 굶주린 아이들을 먹일 수 있고 학교를 지을 수 있고 아픈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가난했다면 전 세계 질병 퇴치에 그토록 큰 공헌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진짜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가족을 고생시키고 아픈 부모님을 방치하고 자녀에게 가난을 대물림하는 그 무책임함이 진짜 나쁜 것입니다. 게으름을 선량함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나는 욕심 없는 사람이야라는 코스프레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을 볼모로 잡지 마십시오. 돈을 버는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도 숭고한 투쟁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나는 평화주의자라 칼을 들지 않겠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아군을 몰살시키는 짓입니다. 자본주의는 전쟁터이고 돈은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칼과 방패입니다. 결론, 이제 당신이 방패를 들어야 할 시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가장 여러분. 더 이상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달콤한 거짓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그것은 패배자들이 만들어낸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그것은 노력하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마취제일 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폭풍우는 예고 없이 몰아칩니다. 내일 당장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비바람에 뒤집히는 찢어진 우산인지 아니면 그 어떤 태풍도 막아낼 수 있는 튼튼하고 거대한 황금 방패인지는 오직 지금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족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셨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뇌를 가난에 묶어두고 있던 그 낡은 사슬을 끊어내십시오.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쓰레기통에 처박으십시오. 그리고 야성을 깨우십시오.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목숨을 걸고라도 부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그 거대한 방패를 들어 올려 가족을 지키는 그날까지 저와 더리치랩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잠자고 있던 본능을 깨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내 가족을 죽기 살기로 지키겠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 여러분의 그 비장한 선언이 뇌에 각인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치열하게 부자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